여러분 안녕하세요. 구해줘 스타 유미라입니다. 시장엔 여전히 변동성과 공포감이 좀 남아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장중 코스피는 2180포인트까지 하락을 하면서 그래도 반발 매수세가 들어온 이후에 겨우 2200선을 지켜낸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도 갈만한 종목들은 간다고 하죠. 오늘 코스피는 그래도 0.49% 하락하면서 2201선 지켜냈고요. 코스닥은 0.51% 상승하면서 676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이럴 때는 좀 개별적인 종목에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럴 때 어떤 이슈와 좀 종목에 집중을 하면 좋을지 오늘도 저희 구해줘 스탁이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전문가가 저희를 구해줄까요?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이분들과 함께라면 이번 주 수익도 문제 없습니다. 우리를 구해줄 든든한 두 분인데요. 오늘 김충성, 김병진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충성 전문가님, 저희와 네. 월, 화요일만 함께하기로 하셨는데 네. 이번 주 계속 이름이 거론됐어요. 또 유튜브 채팅에서도 계속 많은 멘트를 날려주셨는데 네. 지난 한 주 방송 잘 보셨나요? 네, 잘 봤고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 구해줘 스탁을 사랑해주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소통을 위해서 우리 앵커님께서 너무 많은 고생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고자 채팅에 좀 참여를 했는데 사실 월요일, 화요일만 출연하지 않습니까?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상하게 수요일, 목요일도 출연한 느낌을 그렇죠. 예, 받았더라고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참여를 해서요. 여러분과의 소통에 좀 기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김명진 전문가님은 또 준비 많이 해오셨을까요? 네, 저는 아무래도 수익적인 면으로 여러분들에게 만족을 시켜주고자 또 이제 좋은 종목 준비해 왔고요. 네. 저도 유튜브 채팅창을 잘 보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팅창에서 다들 이제 활동하시는 분들, 항상 이제 많이 뵀던 분들이 많이 활동하시더라고요. 이제 조용히 이제 뒤에서 지켜보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두 분의 전문가에게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저희 구해줘 스탁은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또 같이 호흡하며 성공 전략 세워가고 있죠. 두 분의 전문가님이 여러분들을 구해드리려면 여러분께서 저희에게 구해줘 하고 외쳐주셔야 합니다. 저희에게 직접 SOS 외치는 방법, 먼저 두 가지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먼저 문자 참여 방법입니다. 문자 번호 샵 9100, 샵 9100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어떤 종목 매수하고 싶으신지, 또 어떤 종목에 관심이 있으시고 어떤 투자 성향을 가지고 있으신지 꼼꼼하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알맞은 종목들로 골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인터넷이 편하신 분들은 게시판 이용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알기 쉽게 화면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먼저 포털 검색창에 구해줘 스탁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 구해줘 스탁 홈페이지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시청자 사연 신청 게시판 클릭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언제 어디서든 편하게 글 남기실 수 있으니까요. 마찬가지로 내 투자 성향과 또 어떤 종목 매수하고 싶으신지 또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으신지 꼼꼼하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꼼꼼하게 대응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바로 만나보도록 오늘장 바로 시장 정리해보도록 할 텐데요. 내일장 대응하기 위해서 오늘장 어떻게 정리됐는지 한번 살펴봐야겠죠. 오늘장 코스피와 코스닥 흐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충성 전문가님한테 물어볼까요? 전문가님, 오늘 코스피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아마 안고 없는 찐빵이 아니었나 좀 생각이 안고가 들더라고요. 없는 찐빵 말씀하시는 네네. 거죠? 맛 없잖아요. 네, 그렇죠. 네. 왜 이런 느낌을 받냐면은 물론 이제 시장이 내리면은 당연히 기분이 좀 불안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오르면 좋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요즘 시장 계속적으로 올라도 걱정인 이런 상황이 이어지지 않나 좀 싶어요. 왜냐면은 아무래도 물론 요즘에야 뭐 대외적인 불확실성, 뭐 우한 폐렴이 계속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래도 수급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감이 좀 제시가 돼야 되는 시장이란 말이죠. 그래야 우리가 오르면은 그래도 좀 안정감이고 좀 안심하고 바라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러지가 않습니다. 사실 시장 기초로 혼조세를 나타내는 과정 혹은 오르는 과정이라 하더라도 이상하게요. 우리 시장에서
시장 지배력이 있고 또 지수 결정력이 있는 주체들, 쉽게 말씀드리면은 메이저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보다 돈 많고 또 뭡니까 정보력이 있는 주체들이 바로 외국인 기관, 뭐 근본적인 세력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들이 계속적으로 매도를 합니다. 물론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지난주 미국 증시가 많이 하락해서 출발한 상황이다 보니까 뭐 우리 시장 불안하게 출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만회가 되는 부분들은 긍정적이었습니다만은, 하지만 어느 정도 만회가 이루어지는 이 과정을 본다면은 오늘 외국인 또 기관 계속적으로 매도를 했습니다. 뭐 확인들을 다 하셨겠습니다만은 이 부분 잠깐 보시게 되면은요, 오늘 같은 경우 외국인 3천억 넘게 지금 매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뭐 기관 역시 1,650억 가량을 지금 매도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죠. 코스피뿐만 아니라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은 약 700억 가량을 매도를 했고요. 뭐 기관 같은 경우에도 256억을 매도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코스피, 코스닥 이 양 시장을 이제 매도를 하면서 어찌 보면은 이들을 좀 중점으로 좀 심리적인 안정을 받고 투자 심리가 개선이 돼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만은, 이들로 하여금 시장 좀 만회가 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만은 좀 약간 여의치 않은,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들이 좀 시장을 주도하고 좀 이끌어 줘야 되는데 이들이 매도를 했다라는 것은요, 아무래도 우리 시장 만회 움직임 이게 어찌 보면은 정말 신뢰도가 있나 이런 부분 좀 느끼게끔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오늘 시장은 좀 재미가 없었습니다. 좀 안고 없는 찐빵이었다. 있어야 할 주체들이 좀 없었던 이런 상황이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김충성 전문가님은 오늘 코스피 시장을 안고 없는 찐빵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김병진 전문가님과 함께 코스닥 분석도 함께 해볼게요. 전문가님, 오늘 코스닥 시장은 좀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코스닥 시장은 아무래도 몇 가지 이슈가 있어서 네. 코스피보다는 좀 나았다라고 볼 수 있고, 코스피 시장은 이제 마이너스였지만 코스닥 시장은 양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시장은 전력 질주다 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외국인의 매도세, 기관의 매도세 조금 있었지만 제가 전체적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뷰, 뭐 외국인들의 선물 포지션이나 이런 부분을 좀 감안을 했을 때 전반적으로 아직까지는 하방을 보고 있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은 조금 더 견고하게 시장이 움직여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러시아 푸틴 대통령 방한 이슈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낙연 전 국무총리님의 이제 신분 당선 뭐 공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코스닥 기업들이 좀 많이 상승을 보였습니다. 수급이 많이 쏠렸고, 그런 것에 힘입어서 코스닥 시장은 코스피 시장과 다르게 양전환을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전반적으로 우한 폐렴 여파가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기 때문에 시장을 판단을 어떻게 하면 좋냐 생각을 해보니까 2월 수출이 마지막에 나올 때 2월 수출이 어떻게 나오는지 좀 지켜보면서 확실한 포지션을 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한 폐렴 이슈 때문에 뭐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금리 인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점차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가 되면은 시장에 그래도 좀 좋은 영향을 미치겠죠. 자산 가격 상승이 있으니까. 차트 보면서 설명을 마지막 한 번 더 드리면은, 자, 오늘은 보시면은 시작한 코스닥 지수 대비해서는 고점에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전력 질주다라고 이야기 드렸고, 외국인이나 기관 뭐 선물 포지션을 보면은 오늘의 매도세는 있었지만 확실히 하방을 보고 있는 것 같진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조심스럽지만 더 상승의 무게를 두고 달릴 수 있을 때 좀 더 달리자라는 생각을 두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더 좋았다라고 얘기해 주시면서 오늘장은 전력 질주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마감된 오늘장 정리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세요. 네, 이렇게 바쁘게 돌아갔던 오늘장, 또 우리를 기쁘게 혹은 슬프게 했던 종목들 있었겠죠. 급등했던 종목, 급락했던 종목 상관없이 두 전문가님 눈에 띄었던 종목들 함께 살펴볼 시간입니다. 먼저 김충성 전문가에게 물어볼까요? 전문가님, 오늘 어떤 종목이 좀 눈에 띄셨을까요? 네, 사실 뭐 최근 대외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는 뭐 웬만한 종목들은 잘 안 가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가는 종목들은 있죠.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중국 조류독감 그런 이슈가 나오면서 관련 종목들이 아주 급등을 나온 상황이고, 또 정치 섹터 종목들도 많이 움직이는데요. 그래도 그런 것들은 어쩌면 돌발적인 성격의 그 이슈에 의해서 아주 단발적인 성격이 있고 그만큼 변동성도 상당하단 말이죠. 때문에 이제 뭐 매매해 감에 있어서 좀 어려운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근본적인 것들에 저는 초점을 두고서 오늘의 그 주인공을 선정을 했는데, 네. 종목은
아모그린텍이라는 종목을 선정을 했어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뭐 2차 전지, 뭐 전기차 관련 섹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최근에 테슬라 이 주가가 상당합니다. 뭐 장중에 $900를 넘기도 했었고 지금은 급락에 나오기도 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750가 조금 못 되는 수준에서 좀 안정화가 되고 있다는 말이죠. 또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 시장 내의 이 전기차, 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을 나타냈어요. 그런데 이 테슬라도 테슬라입니다만은 유럽 쪽에서의 이 판매 호조, 전기차 판매 호조가 아주 정말 집중해볼 필요가 좀 있는 그렇죠. 상황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 독일 쪽을 본다면은 바로 지난달이죠. 뭐 16,000대가 판매가 되면서 전년 동월 대비를 한다면은 약 138% 이상 아주 급증을 나타낸 상황이고, 이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160% 무려 급증을 했습니다. 판매 대수가. 네.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에도 145% 이상 이 급증을 한 부분들을 본다면은 이제는 이 전기차가 아주 대세가 좀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을 좀 해볼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당연히 뭐 실적으로 연결되고 우리 시장에서도 분명히 또 긍정적인 영향을 좀 미칠 거란 말이죠. 또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테슬라도 테슬라입니다만은 유럽 쪽에서 이 전기차가 아주 호조를 나타낸다. 그렇다면 유럽을 기준으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의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탄소 배출 규제와 관련한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하다 보니까 의도적으로 1월 안에 뭐 판매 대수가 늘어난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좀 무시 못할 이런 부분이라는 거죠. 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실적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긍정적일 것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기존 사업이죠. 고효율 자성 소재라고 해가지고 이 종목의 주력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뭐 국내 최초로 개발을 했었고 세계적으로 본다면 세 번째로 성공을 한 이런 사례란 말이죠. 네. 또 PCB 쪽과 관련돼서도 매출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는 우한 폐렴과 관련해 가지고도 이쪽이 좀 반사익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이렇게 좀 점쳐지고 있는 부분이 있죠. 때문에 이 기존 사업에서 매출이 나오고 있으면서도 좀 풍부한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것이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겠고, 또 더불어 이제 신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역시나 플렉서블 배터리 부분인데, 역시나 해외 쪽에 수출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실적적인 부분들은 상당히 안정적으로 긍정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부분들 할 수가 있겠고, 이런 부분들 바로 보면서 말씀드리죠. 사실 이쪽 관련된 섹터들은 좀 불확실성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좀 감소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 작년이죠. 2019년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30억 정도였던 것이 플러스 30억 정도로 바뀌는 부분들 확인이 되고 예상이 되고 있고, 또 올해 같은 경우는 오히려 여기에 100억 정도가 더 더해집니다. 실적이 아주 급증한다라는 거죠. 또 내년 같은 경우에도 아주 이상적으로 늘어나는 부분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근본적인 상승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실적 이익이 아주 급증한다는 것은 역시나 주가를 견인한다라는 것을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 차트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는 이쪽 관련 섹터들이 매수세가 쏠리면서 긍정적인 흐름을 나타내다 보니까 긍정적인 부분이 나타나고 있어요. 고점과 고점대를 연결한 이 라인, 또 저점과 저점대를 연결한 이 라인들, 이런 부분들을 보면 우상향하고 있는 추세가 형성이 되면서 움직인다는 것이죠. 별다른 악재가 부각이 되지 않는다면 이 형성된 추세는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부분들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 그렇다 보니까 이 종목 추가적인 상승에 무게를 둬야죠. 또 시장 전반적으로 보더라도 2차 전지와 관련한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실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는 계속적으로 매수세 유입의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이 종목 이 추세 형성된 추세와 마찬가지로 견조한 주가 움직임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점에서 오늘의 주인공으로 선정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김충선 전문가님 눈에 띄었던 주인공은 아모그린텍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는 종목인 만큼 계속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김병진 전문가님 눈에 띄었던 종목들도 함께 살펴볼게요. 전문가님, 오늘 어떤 종목 눈에 좀 띄셨나요? 제가 이제 저번 방송이죠. 2월 3일 날 소개를 해드렸던 주인공으로 뽑았던 마니커 FNG라는 종목인데요. 네. 이 종목이 오늘 다시 한번 28% 급등을 했습니다. 와, 28%요? 네, 그때 이제 네. 방송에서 조금 더 이슈가 되면, 조류인플루엔자 이슈가 나오면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 드렸고, 정확히 그 방송 다음날 시작가 기준해서 한 28% 올랐기 때문에 한 26% 수익권까지라고 도달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우한폐렴 이슈, 이걸 체크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계속 움직이기 때문이거든요. 우한폐렴 이슈를 되짚어보면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사는 싱가포르에서 감염자가 한 40명 정도 되는데, 이 중국을 가지 않은 감염자가 40명이고 그중에서 위독한 사람이 한 4명 정도 있다라고 합니다.
중요한 부분은 위독한 사람이 4명이 있다는 것 같은데 중국에 가지 않았는데 위독하다는 건 좀 안 좋은 이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한폐렴 이슈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고 이 조류 인플루엔자랑 우한폐렴이랑 도대체 어떤 부분이 엮여 있냐 이거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일단은 조류 인플루엔자가 스촨성에서 이제 재차 발병했고요. 그전에는 후베이성에서 발병했고 후베이성은 우한폐렴으로 가장 많은 사망자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야기 드리고 전반적으로 상승 이유는 식품 가격 상승, 기대감에 따른 수혜 이런 것들로 이제 오르게 됐고요. 이 조류 인플루엔자를 우한폐렴과 왜 같이 이야기 드리면 이 조류 인플루엔자와 이 우한폐렴 이게 두 가지가 따로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만약에 돼지 같은 뭐 돼지나 뭐 다른 동물이죠. 이 돼지 같은 다른 이제 동물한테 전염이 되면 두 가지가 같이 전염이 돼서 슈퍼바이러스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굉장히 많은 사망자를 냈던 뭐 스페인 독감 같은 그런 이 사태가 혹시라도 발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우려감이 확실히 좀 클 수 있다. 그리고 조류 인플루엔자도 똑같이 치료제가 없죠. 뭐 타미플루 같은 걸로 어느 정도 치료는 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확실한 백신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려감이 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마니커 FNG 차트 한번 볼게요. 아무래도 이 종목이 계속해서 달려주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달리는 걸 멈추기 전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이고요. 오늘 굉장히 많은 거래량이 쏠렸습니다. 굉장히 많은 매수세가 몰렸어요. 그런데 가격 봉이 어떻게 돼 있죠? 그래도 꽤 고가에 마감을 했죠. 그렇다는 거는 오늘 매수한 사람들의 포지션 자체가 상승을 보고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종목 손절가를 터치하지 않는 선에서 좀 수익을 극대화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제시하는 전략은요. 한 1,500원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이 종목을 조금 더 사신 분들이 계시다면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굉장히 이전보다 더 큰 거래량이 쏠리면서 더 큰 관심이 쏠리면서 매수세가 유입이 됐기 때문에 이 종목 충분히 조금 한 번 더 튀어줄 가능성도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 내일은 살짝 눌릴 수 있습니다. 내일 살짝 눌릴 수 있는데 가격 조정이 크지 않다거나 거래량이 작다거나 또는 이제 내일 이후에 상승이 나오는데 거래는 굉장히 많이 되는데 주가가 크게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거는 누군가 고의적으로 계속 매도하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 크게 나오면서 가격도 크게 움직여졌어요. 이거는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 되는 건데 다음번 상승할 때 거래가 크게 되는데 가격이 많이 안 움직이신다면 분할 매도로 청산을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김병진 전문가의 눈에 띄었던 주인공 마니커 FNG였고요. 이렇게 김병진 전문가님이 지난주에 구해준 종목이 오늘장 28% 급등한 종목이 되어서 주인공으로 돌아왔습니다. 저희 구해줘 스타 계속해서 지켜보셔야겠죠? 더욱 기분 좋게 오늘의 하이라이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솔루션 궁금하시다면 채널 고정해주세요. 네, 지난주 구해줘 스탁이 응급처치로 구해드린 그 이후에 어떤 종목들이 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상황들 한번 짚어보는 AS 시간입니다. 어떤 고민으로 저희에게 도움 요청하셨던 분인지 사연인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2년 전에 한 게임 회사를 난생 처음으로 샀는데요. 하지만 고생만 하다 최근에 손실을 보고 팔았습니다. 여기저기 둘러보면 지금이 주식을 할 때라고 하던데 주식은 해야겠고 처음 손댄 곳이 게임 쪽이라 이쪽 말고는 손이 안 나가고 게임주로 상처받은 마음을 게임주로 달랠 수 있을까요? 복수하게 도와주세요 라고 남겨주셨던 최승찬님 사연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김병진 전문가님께서 바른손 ENA 제시해 주셨는데요. 목표가 2,100원 잡아주셨던 종목, 최고가 수익률 30.71% 상승해서 2,575원 찍었던 바른손 ENA 저희가 제시해 드렸었습니다.
네, 앞서 경사가 났던 종목이 하나 더 있었는데 오늘 AS 시간 살펴보니까 저희가 AS를 해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30.71% 상승을 했습니다. 전문가님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도 축하드릴 일이지만 전문가님도 정말 축하드릴 일인 것 같아요. 엔터주 올인 성향을 보여줬던 시청자님이었는데요. 다행히 지금 우리 시청자님 한박 웃음을 짓고 TV 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저희 이 종목 언제쯤 어떻게 매수하면 좋을지 중간 점검 해드려야겠죠. 김명진 전문가님 무려 일주일 만에 나온 수익인데 이 종목 어떻게 저희 매도하면 좋을까요? 타이밍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른손 E&A 같은 경우에는 오늘 굉장히 대장주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저번에 이제 이야기했던 구해드릴 수 있는 종목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 이 종목은 오늘 3,400억의 거래 대금이 실리면서 엄청난 거래 대금이죠. 실리면서 상승을 보였고 이유인 즉슨 이 기생충 영화가 오스카상에서 사관왕을 했다라는 이유로 매수세가 쏠리면서 바른손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 마감을 했고요. 바른손 E&A는 오늘 28%까지 급등을 보이면서 제가 이제 제시해드렸던 가격 대비 31% 단 일주일 만에 수익률을 달성을 했습니다. 이 종목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신 분들 굉장히 많을 텐데요. 일단은 오늘 가격이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봅니다. 자, 오늘 최고가 마감은 아니지만 19%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거래 대금이 얼마나 실렸다고 이야기 드렸죠? 3,400억입니다. 자, 자그마치 3,400억이 하루 만에 거래가 됐는데 이 거래한 사람들이 단 하루 만에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못하죠. 이 종목은 모멘텀이 살아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공략을 한다면, 이 종목을 아직 가지고 계신다면은 분할 매도를 좀 권장을 드리고 어떤 식으로 전략을 가져가면 좋으냐. 일부러 주가를 좀 내릴 수가 있습니다. 거래량이 실리지 않는데 주가를 하락시킬 수 있어요. 일부러 투자 심리를 위축시켜서 일부러 조금 하락을 시킬 수 있고요. 일부러 하락시키는 거는 거래량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100억이 되지 않는 100억 미만의 작은 하락에는 크게 동요하지 마시고, 그거는 주가가 확실히 그 가격이 떨어졌다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조정은 받을 수 있겠지만 다시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2,100원쯤에서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면 2,100원쯤에서부터 분할 매수로 공략 다시 해보시면 또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제 전략을 좀 두 가지로 정해 드릴게요. 바로 상승을 달릴 수도 있습니다. 바로 상승을 달린다면요, 굉장히 이야기가 달라지는데요. 바로 상승이 달린다면 오늘 3,400억이 거래됐기 때문에 이 종목을 다 매도를 하려면은 다음번 거래에서도 1,000억 이상의 거래량이 터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번 거래에서 1,000억 이상이 터지면서 한 5에서 10% 이상 급등이 나오면 그날이 매도하는 날이구나 생각을 하시고 2차 목표가를 좀 잡아드리면은 2,700원을 좀 2차 목표가로 잡아드리고요. 수익 중이시면 제가 1차 목표가가 원래 2,100원이었습니다. 2,100원이었는데 오늘 얼마까지 도달했냐면은 2,575원까지 도달했죠. 단 일주일 만에 30%에 가까운, 31%에 가까운 수익률을 충분히 드렸고, 몰빵 스타일이신데 제가 딱 두 종목을 드렸습니다. 두 종목 중에 한 종목이 30% 수익, 다른 종목도 손절가를 이탈하지 않는 좋은 가격선에서 유지하고 있죠. 충분히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수 있고요.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11시 시간대가 좀 늦었지만 주무실 때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핫한 종목, 시장에 대장이 줄 수 있는 종목들만 엄선하고 엄선해서 일주일마다 매일 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 모두 다 좀 신청을 해주시면 제가 알맞는 종목, 정말 100% 정말 갈 수 있는 강력한 종목들로 제가 좀 꾸려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많이 신청해 주시고 앞으로 바른손 E&A 같은 큰 수익 나는 종목들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른손 E&A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바로 상승할 경우 5에서 10% 이상 상승할 경우 2,700원 선을 2차 목표가로 제시해 주셨고요. 조정이 있을 경우 2,100원부터 분할 매수하시면 또 더 큰 수익 낼 수 있다고 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김병진 전문가님 수익 인증을 해드렸는데요. 이렇게 AS 시간도 저희가 계속해서 준비해서 설명드릴 테니까요. 저희에게 많은 사연들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계속 함께 하시면서 저희 성공투자 이어가 보죠.
네, 이렇게 AS를 만나보고 나니까 더 매일매일 기다려지는 코너이죠. 오늘도 구해줘 스탁 시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사연들 저희가 알맞은 종목들로 구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저희에게 구해줘라고 외쳐주시면 저희가 알맞은 종목들 구해드릴 겁니다. 저에게 SOS 외치는 방법 2가지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먼저 문자번호 샵 9100, 샵 910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는 방법입니다. 가지고 계신 종목, 그 전에 어떤 사연이 있으셨는지, 또 앞으로 어떤 종목 매수하고 싶으신지 꼼꼼하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또 인터넷이 편하신 분들은 게시판 이용하시는 방법도 있는데요. 알기 쉽게 화면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먼저 포털 검색창에 구해줘 스탁이라고 검색을 해주세요. 여기서 링크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머니투데이 구해줘 스탁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시청자 사연 신청 게시판 클릭하시면요. 보다 길게 사연 남기실 수 있으니까요. 저에게 더 꼼꼼하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알맞은 종목들 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점이 고민이시고 또 어떤 투자 성향을 가지고 있으신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와 소통창 항상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핸드폰 들고 사연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올려주신 사연들 하나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어떤 사연으로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는지 화면으로 바로 만나보시죠. 네, 양영학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51세 양영학입니다. 저는 주식을 15년 정도 하고 있지만 매번 손실만 보네요. 요즘 여기저기서 2차 전지에 투자하라고 하던데 그 안에서도 어떤 종목이 괜찮을런지요? 주식들이 많이 올랐던데 늦지 않았을까요? 전문가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네요. 네, 바로 두 전문가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요? 주식을 그렇게 짧게 하신 분은 아니에요. 나름 경력도 좀 있으시고요. 역시 종목을 근데 매수할 때는 그 매수를 언제 해야 할지 매수 포인트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이 늦었을지 아닐지 이런 점도 좀 고민이신 것 같은데 2차 전지 관련주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먼저 김충성 전문가님, 네. 김병진 전문가님께서 먼저 사연과 함께 알맞은 종목 좀 골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주인공인 것 같네요. 저에게 먼저 기회를 주시는 거 보니까 네. 감사합니다. 2차 전지 일단은 저는 굉장히 유망하다고 봅니다. 섹터 자체가 굉장히 괜찮고 지금 2차 전지 기업들이 예전에는요. 그냥 좀 뼈가 없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2차 전지 기업들이 예전에 매출이 안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요. 매출이 나와요. 이것 자체가 저는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인 시장 상황을 보면 유럽에서도 이제 배기가스 규제를 이제 시행한다고 해서 뭐 전기 트럭이나 뭐 수소 트럭 이런 것들의 이제 판매 길이 열렸고요. 전반적으로 2030년에는 현대차가 내연기관차, 뭐 석유로 가는 이제 내연기관차를 만들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거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최근에 이제 사우디 국영기업인 아람코가 상장을 했습니다. 주식 투자를 받겠다라고 상장을 했어요. 돈이 많은 석유 기업이 상장을 했습니다. 주식 투자를 받기 위해서. 그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이고 현대자동차가 2030년에는 내연기관차를 만들지 않겠다. 이거 굉장히 저는 의미 있는 내용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 결국에는 다가오는 환경 비용과 뭐 석유 에너지에 대한 뭐 우려감 여러 가지 이제 어쨌든 개발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고 보고요. 제가 이제 시청자님께 구해드릴 종목을 준비해 왔습니다. 종목은 CIS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리튬 2차 전지를 생산을 위해서 제조 관련 장비를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기업이고요. 매출이 진짜 아주 가파릅니다. 매출이 다른 2차 전지 종목들보다도 훨씬 더 가파르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뭐 단기 판매 공급 계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년도 매출 대비 50%짜리 매출을 막 3개월, 전년도 1년 동안 벌었던 매출을 지금 3개월 만에 찍어내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폭발적인 매출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 종목은 중소형 2차 전지 쪽에서는 굉장히 유망한 기업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삼성 SDI나 뭐 LG화학 같은 종목들 이미 저번 주 그리고 이번 주에 1조 이상 거래가 터졌어요. 굉장히 많은 거래가 터졌죠. 그만큼 관심이 쏠렸던데 이 종목은 저는 이제 앞으로도 좀 폭발적인 성장 보일 수 있다라고 예상이 들고요. 2차 전지 제조 사업을 준비하는 기업에 대해서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에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요. 차트 보면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이 종목은요, 2차 전지 전공적인 쿼터와 그리고 전극 제조 공정 중에 가장 높은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장비인 캘린더 그리고 실린더 뭐 이렇게 세 가지가 이제 대표적인 매출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고요. 유럽의 이제 내연기관 유럽에서도 이제 배기가스 규제를 함으로써 앞으로 다가오는 2차 전지 그리고 사실 또 하나 더 있죠. 수소차. 수소차는 이제 거의 현대가 최고의 기술력과 국산화율이 90%가 넘기 때문에 뭐 이 부분 둘 다 좋다라고 보고 2차 전지가 먼저 가는 거는 아무래도 좀 이쪽으로 실질적인 매출과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고요. 저도 2차 전지가 더 유망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을 지금 사실 신고가입니다. 굉장히 좀 무섭죠. 무서운데 신고가를 보낼 만큼 매수세가 쏟아지고 있어요. 단 한숨도 쉬지 않고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손절가만 잘 지키면은 충분히 수익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손절가 먼저 이야기 드리면 좀 넓게 잡았습니다. 손절가는 2,900원 선으로 여기가 이제 가격이 박스권에서 움직였던 부분이죠. 보이시면 아시겠지만 박스권에서 움직였던 가격을 완벽하게 이탈을 했을 때를 손절가로 잡고 목표가는 1차적인 목표가입니다. 이 종목도 오르면은 제가 AS 진행을 할 거고요. 1차 목표가를 잡아드리면은 저는 4,100원을 1차 목표가로 좀 잡아드릴 거예요. 4,100원이면은 상장 이래의 최고가겠죠. 그렇지만 오늘도 상장 이래의 최고가를 갔다는 거. 이거 절대 잊지 마시고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7%, 9% 상승을 달릴 수 있었던 2차전지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김병진 전문가님 2차 전지 유망 기업으로 CIS 짚어주셨습니다. 1차 목표가 4,100원 잡아주셨는데요. 여기서 1차 목표가를 초과할 경우에 저희가 다시 한번 AS 봐드릴게요. 또 손절가는 2,900원 넉넉하게 잡아주셨습니다. 오늘은 쭉쭉 28%, 30% 이렇게 여러 수익을 내고 계시기 때문에 김병진 전문가님께 좀 먼저 구해준 종목을 여쭤봤는데요. 이번에는 김충성 전문가님도 여쭤봐야겠죠. 전문가님 2차 전지 관련주 중에 또 볼만한 종목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그 내용을 보니까는 많이 오르지 않았나요? 뭐 이런 내용 좀 있었어요. 네. 그래서 뭐 오르긴 올랐어도 덜 오른 이런 종목을 좀 선택을 그렇죠. 드리는 것이 맞을 네. 것 같아요. 사실 우리 방송 끝나고 나서 이상한 TV를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저도 뭐 2차 전지 쪽 관련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사실 먼저 오셔서 접해보셨으면은 그곳에는 제가 필옵틱스라는 종목을 말씀드렸었는데 그때 시점 대비 그것도 한 20% 정도 가까이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일찍 이런 사연을 남겨주시고 함께 하셨으면은 어쩌면 더 좋은 기회가 좀 있었을 텐데 하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일단은 뭐 2차 전지 섹터를 말씀하셨으니 뭐 저도 2차 전지 관련 종목을 일단 선정을 해왔고요. 또 마찬가지로 많이 오른 것보다는 좀 덜 오른 이런 종목을 선정을 해왔습니다. 일단 뭐 아시다시피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를 중심으로 아주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이 되는 그 섹터죠. 그러면서 그런 부분들이 이미 테슬라 주가를 통해서 지금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또 그러자니 뭐 유럽 쪽에서의 이 판매 호조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이미 아실 거예요. 독일, 뭐 프랑스, 영국 이들 그 더블 이상입니다. 바로 지난달에 전년 동월 대비한다면 다 더블 이상으로 다 판매 대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 이거는 우리가 그 무시 못할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어찌 보면 이제 매기가 쏠릴 수 있는 그 섹터이기 때문에 뭐 이쪽에서 분명히 뭐 15년 하셨습니다만 손실이 났다라고 하는데 분명히 그 수익으로 연결 지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단 종목은 좀 상하 프론테크를 제가 선정을 좀 해왔습니다. 네, 상하 프론텍을 선정을 해왔고 말씀드렸다시피 유럽 쪽에서의 그 판매 호조가 어찌 보면 전반적 글로벌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더불어 말씀드리면은 이 종목 실적 상당히 좋습니다. 차트를 통해서 바로 들어가 보시게 되면은요. 네, 사실 그래요. 이쪽은 말씀드렸다시피 좀 불확실성이 좀 있었죠. 중국 쪽에서 지원 문제와 관련한 그 불확실성, 그리고 또 ESS와 관련한 이 불확실성이 좀 상존을 해온 상황이라는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2017년, 뭐 18년, 19년 이런 부분들은 사실 실적적인 부분들이 좀 안 좋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이 종목을 보시게 되면은요, 뭐 16년에 이어서 17년 계속 흑자기조 유지가 됩니다. 오히려 증가를 하죠. 그리고 18년도 거의 뭐 30% 가까이 좀 늘어나는 부분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 뭐 작년 실적이죠. 이런 부분들도 오히려 증가를 해왔다는 것은 그만큼 이 2차 전지와 관련한 시장이 확대가 되고 있다. 그럼으로써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라는 부분들을
확인을 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이 실적이라는 것은 상승 모멘텀, 아주 근본적인 상승 모멘텀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메이저 수급적인 부분들이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물론 이제 그 일관성 없습니다. 아직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매수를 했다가 매도를 했다 이런 부분들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섹터 자체의 긍정적인 모멘텀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이들에 의해서도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그러나 국내 기관 같은 경우에는요 이미 매수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것은 확인이 되죠. 뭐 선행적인 역할을 하는 투신 쪽, 그러면서 뭐 금융투자, 보험 이쪽으로 이제 매수세가 확산이 되고 있다라는 것인데, 아무래도 메이저들이잖아요. 이 메이저들이 매수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분명히 투자 심리를 개선시키는 대목이다라는 것을 좀 참고로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리를 해보면은 뭐 유럽 쪽과 더불어서 이 모멘텀 확보가 되고 있죠. 아까 바로 확인했다시피 뭐 메이저에 의해서도 뭐 수급이 개선이 되고 있죠. 더불어 말씀드린 실적적인 부분들도 계속적으로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그렇다면은 덜 올랐다고 했잖아요. 뭐 차트를 통해서 보시다시피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러한 그 상승을 나타냅니다. 물론 이제 우한 폐렴과 관련한 이슈가 아주 돌발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하락을 거쳤습니다만은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더 만회가 돼요. 근데 전반적인 주가 수준을 본다면은 어떻습니까? 네, 좀 더 여기서 또 넓게 본다면은 여기서부터 이미 하락을 했어요. 그러면서 최근의 흐름을 본다면은 고점과 고점대를 연결한 이 상단, 하단의 추세를 바로 돌파를 했다는 부분이죠. 또 내려올 만큼 내려온 상황에서 이미 지금 돌리고 있다는 부분들, 이미 지금 시작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바닥에서 이미 시작한다? 가격적으로도 부담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만약에 그 진행을 한다? 네, 좋죠. 부담이 없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주가 하락이 이루어진다? 부담이 없습니다. 우선적으로 마지노선을 제가 설정을 해드리자면은 손절가가 되겠죠. 네, 심리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20일 정도 선. 물론 이제 섹터 자체의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21선을 이탈한다 하더라도 좀 더 융통성을 발휘하십시오. 때문에 16,000원 정도의 손절가를 설정을 해드리겠고요. 좀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난다 하면은 바로 이 정도의 고점 라인입니다. 네, 마디 가격이 되겠죠. 네, 약 2만 원 정도, 2만 1,000 정도까지도 해볼 수 있습니다만은 우선적으로는 2만 원의 그 마디 가격에 도착하고 나서 그때 당시 뭐 매도를 하거나 혹은 더 보유를 하거나 이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가격 전략은 2만 원의 목표가 그리고 16,000원의 손절가 우선적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김충성 전문가님이 구해준 종목은 상하프론테크였습니다. 실적 호조가 지속될 전망이기도 하고 또 메이저 수급 개선 기대감도 있는 종목이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2만 원 제시해 주셨고 손절가는 16,000원 잡아주셨습니다. 저희 방송 참고하시면서 꼭 좋은 수익 거두시길 기대할게요. 화이팅! 네, 이번에는 내일장 수익 내기 위해서 어떤 종목이 오를지 체크해보는 시간이죠. 이상한 스탁 시간입니다. 저희가 그냥 종목만 드리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힌트들 살펴보시면서 어떤 종목일지 함께 추리해보는 시간입니다. 물론 종목명은 이 코너가 끝난 뒤에 알려드릴 거고요. 자세한 투자 전략은 저희가 이어서 유튜브 무료 방송에서 제시를 해드립니다. 바로 유튜브 들어오신 방법부터 안내해드릴게요. 화면 보시면요. 먼저 포털 검색창에 구해줘 스탁이라고 검색을 해주세요. 여기서 링크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머니투데이 구해줘 스탁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상경제TV 유튜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언제나 바로 무료 화면으로 무료 방송으로 넘어오실 수 있습니다. 저희 방송이 끝난 뒤 12시부터 바로 무료 방송 시작되니까요. 꼭 들어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이상한 스탁 함께 만나볼까요?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 준비되어 있을지 저도 되게 기대가 되는데요. 네. 먼저 첫 번째 종목의 첫 번째 힌트부터 공개를 해주시죠. 네, 첫 번째 힌트는요. 몇 안 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몇 안 되는 종목이요? 네. 그러니까 코스피에도 뭐 2,000개 넘는 종목들이 있고 뭐 또 코스닥에도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 뭐 몇 안 되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죠. 이 반도체 섹터에서 종목을 하나 선정을 좀 했는데 이 반도체 후공정의 핵심
이 핵심이 바로 테스트란 말이죠. 네. 네, 물론 이 테스트를 다루는 뭐 이런 종목들이 몇 개가 좀 있습니다만은 뭐 국산화에 성공한 뭐 유닛 테스트라든지 뭐 네오셈, 엑시콘 뭐 이런 등등이 있는데 그와 함께 이 반도체 뭐 핵심 뭐 후공정 핵심이 이 테스트를 담당하는 종목입니다. 사실 이 반도체 쪽 우리가 잡고 싶어도 못 잡은 경우가 상당히 많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 종목이 여러분들께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되고 또 아시다시피 그 반도체 경기 회복 전망이 되고 있죠. 이제는 네. 뭐 실현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단순 기대감이 아니에요. 네, 그렇다 보니까는 뭐 수출 물량은 당연히 뭐 예, 증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에 따라서 뭐 수혜가 예상이 되는 몇 안 되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좀 예,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주 중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정말 몇 안 되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조금 더 기대를 해보고 봐도 될 것 같아요. 바로 두 번째 힌트까지 공개를 좀 해주시죠. 네,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라.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면 이전에는 좀 안 좋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이런 어조의 느낌인 것 같아요. 네네. 맞을까요? 맞습니다. 사실 이 반도체 장비 뭐 이런 쪽들은요, 사실 안 좋은 시기를 거쳐왔잖아요. 미중 무역 전쟁으로 그렇죠. 인해서 수요가 그 국제 교육이 막 감소를 하고 또 수요가 감소하고 반도체 가격 하락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실적이 안 좋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 2017년도 그렇고 18년도 그렇고 사실 2018년부터 미중 무역이 격화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18년 또 올해 뭐 29년 안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 종목은 계속적으로 흑자 기조가 나타납니다. 일부 뭐 적자를 나타낸 종목도 있습니다만은 이 종목 흑자 기조로뿐만 아니라 실적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종목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2017년 같은 경우는 115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나타냈단 말이죠. 그런데 미중 무역 전쟁이 격화됐었던 뭐 18년 뭐 215억까지 증가를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200 한 중반 정도의 그 영업이익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미중 무역 전쟁이 뭐예요 하는 것처럼 네. 네, 계속적으로 실적이 증가가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좋은 종목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죠. 이렇게 좀 미중 무역 협상 무역 전쟁에 대한 얘기도 해주셨고 이렇게 좀 불리한 상황들이 불리한 여건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좀 기대를 해봐도 좋을 종목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힌트까지 좀 공개를 해주시죠. 네, 세 번째는 키 맞추기라고 제가 좀 정했습니다. 키 맞추기. 네. 키 맞추기. 그러니까 좀 두루뭉술해요. 그런가요? 힌트가 조금 네. 더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올 초 또 작년 후반서부터 해서 반도체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엄청 많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잡고 싶어도 못 잡았어요. 관련 섹터들 종목들도 다 같이 올랐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어떻습니까? 2차 전지 종목들 올라오죠. 그런데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좀 쉬어가는 과정이죠. 죽지 않았어요. 당연히 뭐 반도체 경기 살아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죽지 않았어요. 단지 쉬어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올랐던 것들은 쉬어가는데 그런데 이 종목은 오르지가 않았습니다. 네, 다 이 말은 뭐냐? 그런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반도체 관련 섹터들이 좀 쉬어가는 과정이라면 이제는 그동안 오르지 않았던 바로 이 종목 네, 키 맞추기 과정의 일환으로 삼성전자와 키 맞추기가 이루어진다. 삼성전자 쉴 때 이 종목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만큼 주가가 바닥권에 있다 보니까 뭐 여러분들께는 뭐 부담이 없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사실 반도체는 계속해서 오를 만한 종목이고 계속 지켜봐도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잠시 지금 쉬어가는 과정에 오히려 매수를 하기가 정말 좋은 타이밍, 또 부담이 없는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맥락에서 키 맞추기라고 하면 저에겐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 종목 어떤 종목일지 계속 한번 추리를 해보시고요. 바로 이어서 다음 종목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5글자네요. 어떤 종목일지 궁금한데 네. 먼저 첫 번째 힌트 공개해 주시죠. 힌트가 좀 약간 좀 뭐라고 할까요? 좀 정하면서도 좀 능글능글한다고 할까요? 네, 여기 나왔네요. 2차 전지인 듯 2차 전지 아닌 2차 전지 같은입니다. 정말 지난주에 저희 그거 했잖아요.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내 거 아닌 뭐? 너 이렇게 했는데 정말 전문가님 너 힌트가 이게 너무 저는 네. 답답해요. 조금 더 속 시원하게 풀어주세요. 네, 2차 전지 섹터의 종목이고요. 사실 2차 전지 관련주라고 하면은 뭐 2차 전지를 만들거나 혹은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을 생산하거나 이런 종목들로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종목은 그러지를 않아요. 네, 엑스레이. 예, 엑스레이 관련 장비를 만드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사실 그렇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그 뭐라고 할까요? 제가 그 반도체 후공정의 핵심이 테스트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보면 돼요. 엑스레이 가지고 2차 전지를 일단은 쏩니다. 그러면서 나온 영상을 가지고 이 불량인지 아닌지를 체크하는 종목이다라는 것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2차 전지를 만들지도 않고
부품을 만들지도 않은데 일단 엑스레이 가지고 검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 보니까 2차 전지 같은 종목인 겁니다. 네. 어쩌면 근데 테스트가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분량을 걸러내는 종목이라고 하면 이 종목이 오히려 제일 중요한 2차 전지 관련주일 수도 있겠네요. 네네. 바로 이어서 두 번째 힌트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두말하면 잔소리다. 이것도 정말 네. 그냥 풀어주세요. 네. 사실 이 종목, 역시나 저는 항상 실적적인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 종목의 실적, 두말하면 잔소리예요. 그러면 좋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쪽 관련 섹터들은 안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었죠. 불확실성이 있었으니까 ESS 화재, 중국 지원 중단이라든지.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적으로 늘어났다라는 것을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무조건 꼭 살펴봐야 하는 게 실적이잖아요. 근데 실적이 두말하면 잔소리라고 하니까 이거는 계속해서 지켜봐도 될 종목인 것 같습니다. 바로 이어서 세 번째 힌트 어떤 장점이 또 있을지 공개해 주시죠. 네, 주가 레벨업이 바로 목전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사실 그렇습니다. 이 종목은요, 상장되고 나서 좀 하락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리고 박스권이 형성을 돼요. 좀 지루했죠. 그래서 박스권 내의 움직임이 이루어졌었습니다만은 이제는 박스권 상단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 레벨업이 기대되는 종목인 만큼 여러분들 반드시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실적과 또 주가 레벨업까지 목전에 두고 있는 종목 어떤 종목일지 궁금한데요. 감 잡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잠시 후에 이 코너가 끝난 뒤에 공개해 드릴 텐데요. 물론 자세한 가격 전략과 대응 전략 체크해 드려야겠죠. 저 유튜브 무료 방송에서 공개해 드릴 건데요. 전문가님, 저희 가격 전략 외에도 또 유튜브 오늘 방송에서는 어떤 얘기 또 해주실 건가요? 네, 사실 요즘 움직이는 게 우한폐렴 관련주, 정치 섹터, 또 중국 쪽에서 조류독감 이런 그 돌발적인 모멘텀을 가지고만 움직이고 있는 시장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돌발적인 겁니다. 단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모멘텀, 바로 지금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반도체, 그리고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2차 전지, 아주 무궁무진하니 폭발적인 잠재력이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곳에서 여러분 초점을 둬야 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반도체와 2차 전지 섹터를 주목하자라는 뜻에서 오늘 방송 준비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반도체와 2차 전지 관련한 투자 전략과 또 오늘 소개해드린 종목의 대응 전략까지 체크해보실 수 있는 유튜브 무료 방송 어떻게 들어가시는지 제가 한 번 더 짚어드릴게요. 먼저 화면 보시면요. 포털 검색창에 구해줘 스탁이라고 검색을 해주시고요. 머니투데이 구해줘 스탁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이상경제TV 유튜브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여기서 클릭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바로 이어서 밤 12시부터 공개되는 무료 방송 바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무료 방송에서도 정말 많은 얘기들 나누고 있으니까요. 꼭 들어와 주시고요. 그럼 오늘의 김충성 전문가님의 알쏭달쏭 이상한 스탁 어떤 종목이었는지 바로 공개할게요. 전문가님 오늘 유튜브 무료 방송 아까 너무 짧게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네. 정확하게 조금 더 어떤 내용 얘기해 주시는지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반도체 2차 전지 관련 섹터의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이 종목명 나왔죠? 그러나 종목만 나오면은 어떡합니까? 타이밍이 문제예요. 또 가격 전략이 중요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오셔서요. 네, 반드시 오셔서 확인하시고 고민하시고 그런 부분 전략적인 부분들 함께 의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유튜브 들어오시는 방법 저희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먼저 포털 검색창에 구해줘 스탁이라고 검색을 해주세요. 여기서 머니투데이 구해줘 스탁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이상경제TV 유튜브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여기서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바로 저희 이어서 밤 12시부터 무료 방송 진행되니까요. 꼭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구해줘 스탁 저희가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방송 잘 참고해보시고 내일장은 더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김병진, 김충성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했고요. 저희 구해줘 스탁은 이어서 매일 밤 11시 여러분들을 또 구해드리러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